안녕하세요.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. 막내 시누이가 치매 걸린 아버지 재산 빼돌리려다 딱 걸려서 된통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사이다 사연입니다.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. 저희 시댁은 시누이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시누이가 개 또라이라 그년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. 시누이들 중에 2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큰 시누이는 40대 중반이고 작은 시누이는 40대 중반, 막내 시누이는 늦둥이 20대 후반이에요. 저희 신랑은 40대 초반, 저랑 동갑이에요. 저는 늦은 나이 30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그 또라이 개망나니 시누이가 학생이었어요. 그때도 막내 시누이는 학교에서 후배들 사이에서 잘 나가는 언니로 유명했었는데 하도 사고를 쳐서 저희 시아버지가 학교 문이 닳도록 들락날락했어요. 그런데도 아버님은 막내딸이라면 끔뻑 죽었어요. 아버님이 자식들 셋은 먹고 살기 바빠서 제대로 사랑 한번 못 주고 키우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지 계획에 없던 막내딸이 태어나서부터는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180도 변했다고 해요. 그래서 막내만큼은 있는 사랑 없는 사랑 다 쏟아부어서 키웠다고 합니다. 그래서일까요? 아주 버릇이 하늘을 찌르더군요. 신랑은 어릴 때 항상 막내 때문에 많이 혼나고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로만 듣다가 제가 겪어보니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. 결혼하기 전 직장 생활만 해서 그런지 살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를 했는데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어른들 계신 곳에서 한 소리 하는 거예요. 언니는 회사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안 살림은 꽝인 것 같아요. 노력 좀 해야겠어요. 시어머니가 말을 했다 해도 기분이 별로였을 텐데 시누이라고 행세하면서 짓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욱해서 성질을 못 참고 말했어요. 그래요? 저는 결혼 전에 제일 잘하는 일이 회사 일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됐네요. 하다 보면 뭐 늘겠죠 뭐. 그런데 아가씨는 지금 학생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듣자 하니 공부가 바닥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왜 성적이 그럴까요? 노력 좀 하세요. 제 말을 듣고 발끈해서는 엄마, 새언니 말 좀 심한 거 아니야? 제가 시어머니 한 소리 하기 전에 말했어요. 생각이 있으면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하세요. 저 혼내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어머니면 충분하니까.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시어머니 제 눈치를 보더니 그래,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. 집안일은 엄마가 알아서 차츰 가르치면 되니까 우리 이쁜 내 새끼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. 정말 기가 찰 상황이더군요. 딸이 잘못했으면 엄마도 있는데 네가 나서면 안 된다고 따끔하게 가르쳐서 혼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달래는 거 보고 웃겼어요. 학생이라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라는 법은 없는 거 알아요. 누구나 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먼저 저를 건드려서 저도 그냥 건드려 본 거예요. 아가씨의 약점을 말입니다. 이 막내 시누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같은 동급으로 상대하게 되네요. 왜냐면 이런 애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서 구체적으로 핵심만 꼬집어서 되돌려줘야 알아들어서 나름 그 방식을 택해서 쓰고 있어요. 시댁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가까이 살아서 자주 가게 되는데 가기만 하면 부딪히는 막내 시누이 때문에 뚜껑 열려서 안 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시아버지는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시누이 픽업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. 그래서 일 끝나고 피곤도 해서 못한다고 말했어요. 신혼 때는 몇 번이고 했는데 저도 임신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오로지 막내딸 바보인 아버님이 한 소리 하대요. 너는 아무리 애가 져서도 그렇지 그거 하나 못해주니? 내가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서 부탁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? 아버님, 저도 힘들어요. 왜 자꾸 그런 걸 저한테 시키세요? 그럼 누가 하냐? 시간대가 네가 제일 맞는데 언니들이라고 있어도 다 멀리 살고 자기들 살기 바쁘다고 신경도 안 써주고 아들놈은 절대 안 한다고 하니 네 시어머니는 전혀 운전을 못하고 너밖에 더 있냐? 그냥 버스 타라고 하세요. 애들 다 그렇게 다녀요. 언제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세요? 싫으면 관둬라. 내가 회식 안 가고 내가 갔다 오마.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.
그때는 임신 중이라 내 아이가 내 기분 더러운 감정을 그대로 느낄까봐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욕도 안 하고 릴락스 했네요. 저는 절대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년을 돌봐주고 싶지 않았어요. 사사건건 자기가 시어머니도 아니면서 설거지, 청소, 음식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. 그런데 요것이 작정을 하고 음식 타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언니는 결혼한 지 언제인데 반찬하는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. 짜고 맵고 싱겁고 젓가락 갈 자리가 없네요. 그래요? 그럼 먹지 마시고 해 드세요. 뭐라고요?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노력을 해본다든지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뭐라고 했어요? 노력이요? 그거 제가 한 거 아니고 어머님이 하셨어요. 아직까지 엄마 손맛도 몰라요? 그리고 노력이라고 말 잘했는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백수로 집에서 놀고 있어요? 노력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든가 뭐라도 해야죠. 내가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해요. 간섭하지 마세요. 그렇게 놀기만 하다 어느 세월에 돈 벌어요? 저는 돈 걱정 안 해요. 엄마랑 아빠가 재산 물려주신다고 했으니까 애써 시간 내서 저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. 지금까지 부모님 곁에서 편하게 살았으면 이젠 효도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?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 감사 표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그딴 걸 왜 내가 해요? 언니 오빠들이 다 하는데? 참 말하는 싸가지 하고는 그딴 거? 저도 모르게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더니 시아버지 발끈하시더군요. 내 자식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. 아버님,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바로 잡아줘야죠.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? 아버님은 평생 아가씨 뒷바라지만 하고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시고 가실 거예요? 이젠 혼자 스스로 자기 몫 하나는 책임질 줄 알 나이예요. 제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. 어이가 없어서. 그런데 그때 제 아이가 과자를 먹다 쏟은 거예요. 시아버지 한다는 소리가 네 자식이나 잘 키워. 저것 봐라. 한 곳에 차분하게 먹지도 않고 왔다 갔다 정신없게 저게 뭐냐? 아버님은 오로지 막내 시누이한테 꽂혀서 손주 이쁜 것도 모르시는 분이라 말을 젖따위로 하더군요. 그래서 아버님, 저도 제 자식은 제가 알아서 키워요.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마세요. 적어도 막내 아가씨만큼은 안 되게 키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. 아주 잘났다. 네가 잘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도가 없는다. 아버님, 저도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아가씨가 저를 건드리네요. 그만 가라. 저도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애 데리고 나와버렸어요. 시댁에만 가면 이렇게 좋지 않게 하고 집에 와서 가기가 싫더라고요. 시누이가 백수로 놀고 있는데도 오냐 하시더니 아버님 결국 치매가 있는 상황에서 큰 사고를 치더군요. 시누이가 놀면서 자기 치장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명품을 좋아해서 웬만한 가격의 옷은 쳐다도 안 보다 보니 아버님이 늘 카드값을 다 메꿔주셨는데 아버님이 약하게 살짝 치매가 오면서 그런 일을 어머님한테 시키셨더라고요. 그런데 어머님은 경제관념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. 신랑이 나서서 관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도 싫다고 하시더군요.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저희 모르게 사고를 쳤더라고요. 시댁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셔서 돈이 꽤 많았는데 그것을 막내 시누이년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꼬셔서 전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.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어머님이 아가씨가 당부한 말을 잃어버리고 저한테 서류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작정을 했더라고요.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해서 다 불렀어요. 큰 시누이야 작은 시누이도 막내 아가씨를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어서 서로 안 보고 사는데 그날은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단걸음에 달려왔더군요. 큰 시누이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잘 살고 있고 작은 시누이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. 저희도 맞벌이를 하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아요. 그래도 막내 아가씨가 일부 재산을 저희 모르게 빼돌리는 꼴을 보기 싫어서 다들 불렀어요. 큰 시누이가 그러더군요. 넌 지금까지 일 안 하고 뭐 하고 사니? 도대체 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? 네가 흙펼기야? 엄마 아빠 피 빨아먹고 살고 있게? 정신 언제 차릴 거야? 돈도 못 버는 것이 명품으로 휘둘렀네?
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랄이야. 난 엄마 아빠가 알아서 준 거라고. 그냥 줬겠냐? 누구를 바보로 알아? 생각 좀 하고 살아라. 머리는 뒀다 뭐 할래? 이렇게 사기나 치려고 달고 다니냐? 시누이가 말하는 거 듣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. 둘째 시누이도 너 이제 부모님 편하게 먹고 잘 살게 그만해. 그리고 아버지 이젠 치매까지 와서 요양원에 모셔야 하니까 이제는 부모님 재산 탐내지 마라. 그만큼 했으면 됐어. 내일 모레 30이면서 세상에 직장생활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니? 너 양심 좀 있어라. 맞습니다. 막내 시누이년 지금까지 학교 졸업하고 쭉 놀았습니다. 놀면서 시부모님 재산으로 그동안 먹고 놀며 꾸몄죠. 아버님이 정신이 그나마 온전하실 땐 돈을 원 없이 받고 살았는데 치매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자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랑 치매 걸린 시아버지 꼬셔서 재산 빼돌리려고 작정하다 저한테 딱 걸려서 큰 시누이가 나서서 앞가름 맡아줬어요. 넌 앞으로 네 생활비는 네가 벌어서 써. 그리고 앞으로 일체 부모님 재산 혼자서 못 건드리게 법정 조치 취할 거고 어머니한테도 말해서 너한테 들어가는 거 중단하라고 할 거야. 그렇게 알아.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라고. 네 물건 팔아서 쓰던 거 알아서 해.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직장 들어가. 네가 옷 좋아하니까 의류 매장 치작부터 하던가.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. 절대 부모님 재산 건드릴 생각 하지 마. 내가 그동안은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돼. 너 또 한 번 이런 짓 하면 2번 다신 가족들 못 보고 살 줄 알아? 그렇게 마무리하고 헤어졌어요. 다음날 바로 아르바이트 하더군요. 그런데 하루를 못 넘기고 그만두기를 몇 번 하더니 다시 놀더군요. 그 사이 시아버지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요양원에 입원하시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 요것이 어머님 통장에 있는 거액의 돈에 손을 댔더군요. 그 사실을 알고 큰 시누이가 찾아왔고 막내 시누이 명품 옷이며 물건들을 마당에 죄다 내던지면서 나가라고 했어요. 내가 말했지? 가만두지 않겠다고. 너 이제 끝이야. 이렇게 정신 못 차릴 거면 나가서 살아. 일을 못하겠는데 어쩌라고. 욕을 하면서 반항을 하더군요. 너 싸가지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인간 쓰레기구나. 어디서 욕을 해? 그리고 누군 일하고 싶어서 하니? 다들 그냥 참고 하는 거야. 너 엄마 돈 챙긴 거랑 이거 챙겨서 지금 안 나가면 바로 불 질러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? 하면서 큰 시누이가 부엌으로 가서 가위와 라이터를 가지고 왔어요. 시어머니가 놀라서 말려봤지만 화가 난 큰 시누이는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. 막내 시누이 펑펑 울면서 주섬주섬 캐리어에 물건 남고 차에 실었는데 다 실리지가 않더군요. 울면서 한다는 말이 다른 건 절대 손대지 마. 내가 조만간 가지러 올 거니까. 무서운 언니가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욕은 해도 순순히 말을 듣더군요. 그렇잖아도 너 우리 집 골칫덩어리인데 이대로 계속 두면 더 큰 골칫덩어리 되겠다 싶어서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. 너 이젠 정신 안 차리면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둬. 그리고 네 물건들 오늘 안에 안 가져가면 이거 다 불질러 버릴 테니까 네가 이고 가든 지고 가든 알아서 해. 화가 잔뜩 난 큰 시누이가 시누이 옷 중 몇 개를 마구 찢고 가위로 잘랐어요. 막내 시누이년 고함을 치면서 울다가 그것을 보고 뒤로 넘어가더군요. 아주 가관이 아니었어요. 바로 이삿짐에 전화해서 다 실어갔어요. 결국은 언니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막내 시누이 시댁에 2번 다시 발걸음 못하게 했어요. 시어머니 혼자 큰 집에서 살기 힘들 것 같다고 큰 시누이가 자기 집 근처로 모셔가면서 재산을 어느 정도는 나눴는데 큰 시누이가 나중에라도 막내 시누이 정신 차리면 준다고 따로 막내 거는 챙겨놨어요. 지금은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지 다들 모르고 있는데 큰 시누이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한 번씩 찾아가서 뻘짓하면 가만두지 않고 온다는 말은 신랑한테 얼핏 들었어요. 한 성격하는 큰 시누이 덕분에 골칫덩어리 앞에서 안 보고 사니까 살 것 같습니다.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.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.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버님만 불쌍하구만.